전산회계 1급 계정과목 이론 설명 자산표를 설명하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별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별됩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별됩니다. 유동자산은 단기라고도 하며 1년 이내에 변화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당좌자산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단기대여금, 단기매매증권, 단기금융상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등이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제공품, 반제품, 원재료 등이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은 장기라고도 하며 1년 이내에 변화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투자자산에는 투자부동산, 장기대여금, 장기금융상품,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이 있고 유형자산에는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구축물, 건설 중인 자산, 토지가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영업권, 산업재산권, 이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상표권이 포함됩니다. 광어권, 어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프랜차이즈, 저작권, 라이선스가 해당됩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에는 임차 보증금과 부도어업 및 수표가 있습니다. 당좌자산 계정과목을 설명하겠습니다. 현금, 통화와 통화대용증권, 통화대용증권이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것으로서 자기압수표, 타전발행 당좌수표 또는 동전발행 당좌수표, 가계수표, 공사채 만기이자표, 주식배당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서 요급을 예금이라고 합니다. 당좌예금은 예금 한도 내에서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 현금성 자산이란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것으로서 보통예금, 당좌예금, 3개월 이내의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단기 금융상품은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해서 1년 이내 도래하는 금융상품으로서 CD, CMA, MMF 등이 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시장성 있는 주식과 채권을 말합니다. 분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단기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주식 10주, 액면가는 한 주당 100원짜리를 한 주당 150원에 구입하고 수수료 10원을 포함하여 현금 지급하다. 단기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했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하고 금액은 액면가는 무시가 됩니다. 무시가 되고 구입가 한 주당 150원, 10주 곱하기 150이니까 1,500원이 되고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데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대변의 현금 1,510원. 위의 주식 10주를 한 주당 160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20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받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0주 곱하기 160원이면은 1,600원입니다. 1,600원인데 여기에서 수수료 비용을 차감합니다. 20원을 차감하면 1,580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1,580원. 그리고 대변엔 단기 매매증권은 장부가액은 한 주당 150원이죠. 10주 곱하기 150원에서 1,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80원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수료가 구입할 때는 수수료 비용이 나오지만 처분할 때는
수수료 비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외상 매출금, 상품 및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을 경우 또는 카드 결제로 매출했을 경우입니다. 상품 500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500원, 대변의 상품 매출 500원. 제품 600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신용카드로 받다. 이 신용카드로 받아도 매출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600원, 대변의 제품 매출 600원. 받으러움, 상품 및 제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을 경우입니다. 상품 500원을 매출하고 약속어음으로 받다. 대변의 상품 매출 500원, 차변은 받으러움 500원입니다. 그러나 비품을 처분하고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받으러움이 아니고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받으러움이 되려면 반드시 대변의 상품 매출 또는 제품 매출일 경우만 받으러움이 되고 나머지는 비품, 기계, 건물, 차량 같은 것을 팔고 어음을 받을 경우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현금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았다. 이럴 때는 받으러움도 아니고 미수금도 아니고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단기 대여금, 단기, 즉 1년 이내에 회수할 조건으로 현금을 빌려줄 때 처리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미수금은 상품 이외의 물품,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등을 외상으로 처분 또는 약속어음으로 받았을 경우입니다. 기계장치 500원을 외상으로 처분하다. 대변의 기계장치 500원, 차변은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600원을 처분하고 대금은 약속어음으로 받다. 역시 기계장치 600원 감소하고 약속어음을 받아도 아까 위에처럼 미수금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비품 700원을 처분하고 신용카드로 받았다. 이런 경우도 차변의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차변의 미수금 700원, 대변의 비품 700원. 선급금, 상품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입니다. 상품 1000원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상품 1000원 매입하기로 계약한 것은 분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금 지급한 것은 선급금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차변의 선급금 100원, 대변의 현금 100원. 상품을 1000원 매입하고 앞서 지급한 계약금 100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의 상품 1000원, 대변의 선급금 100원, 현금 900원이 되겠습니다. 가지급금, 차후에 정산할 목적으로 현금을 지출하는 경우, 출장비 계산액, 회식비 계산액 이렇게 지급했을 경우입니다. 출장사원에게 여비 계산액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의 가지급금 1000원, 대변의 현금 1000원. 출장사원이 귀사하여 현금 200원을 반환하다. 대변의 가지급금 1000원, 차변은 여비교통비 800원, 현금 200원이 되겠습니다. 선급비용은 결산 때 나오는 것으로서 현금으로 지급한 비용 중 차기에 속하는 비용을 우리는 선급비용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1년분 1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의 보험료 12,000원, 대변의 현금 12,000원입니다. 결산 시 보험료 미경과분 2,000원을 계상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험료 12,000원 중에서 단기분은 10,000원이고 2,000원은 차기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 차변의 선급비용 2,000원, 대변의 보험료 2,000원이 되는 겁니다. 미수수익은 단기에 속하는 수익인데 결산 때까지 받지 못했을 경우로서 결산 정리분계 사항입니다.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200원을 현금으로 받다. 차변의 현금 200원, 대변의 이자 수익 200원이죠. 결산 시 정기예금 이자 단기분 미계상액 500원을 계상했다. 이럴 때 차변의 미수수익 500원,
대변의 이자 수익 500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자 수익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으로 처리하는 거고, 현금으로 받지 못하면 미수 수익으로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선급 비용과 미수 수익은 결산 때 나오는 결산 정리분계가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계정 과목을 설명합니다.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말합니다.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한 완성된 물품을 말합니다. 제공품은 공장에서 제조 과정 중에 있는 미완성 제품으로서 판매가 불가능한 물품을 말합니다. 반제품은 공장에서 제조 과정 중에 있는 미완성 제품인데 판매가 가능한 물품을 말합니다. 원재료는 제품 제조를 위하여 구입한 물품을 말합니다. 미착품은 선적지 인도 기준의 경우 현재 운송 중에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지재고조사법하고 계속기록법이 있습니다. 실지재고조사법은 상품 입고량은 기록하지만 상품 출고량은 기록하지 않고 실제 재고량을 확인해서 소비량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월 2월량 플러스 당월 매입량 마이너스 실제 재고량을 사용함으로써 재료 소비량을 산출하는 공식입니다. 계속기록법은 상품 입고량과 상품 출고량을 계속해서 기록해서 장부 재고량으로서 재고자산을 확인해서 소비량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월 2월량 플러스 당월 매입량 마이너스 실제 재고량이 아니고 장부 재고량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료 소비량은 800kg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기록법일 때는 장부 재고량하고 실제 재고량 차이가 나오죠. 20kg 차이가 나오는데 요 20kg만큼은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처리합니다.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대변의 원재료가 되겠습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계속기록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 단가 결정 방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있는데 개별법은 매입한 상품을 별도로 보관 처리하여 매출원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상품을 매출한 원가로 처리하고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사온 상품을 매출한 원가로 처리하는 방법이고 이동평균법은 재고 상품과 매입한 상품 가격이 다르면 평균 단가를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방법이고 총평균법은 한 달에 한 번씩 총평균 단가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동일 상품 매입 시 물가가 상승하여 매입 단가가 다를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1월 10일 날 100원에 매입하고 1월 15일 날 120원에 매입하였다고 했을 때 1월 20일 날 150원에 매출하였다면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익은 얼마냐, 이런 문제죠. 먼저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것이 매출원가가 된다 그랬죠. 먼저 사온 게 100원, 매출원가가 100원이 됩니다.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사온 상품 120원이 매출원가가 되는 겁니다. 이동평균법은 100원과 120원을 평균을 냈더니 11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150원에서 매출원가 100원을 뺐더니 50원이 이익이 되고 후입선출법일 때는 150에서 120을 뺐더니 30원이 매출 총이익이 되고 이동평균법일 때는 150원에서 110원을 뺐더니 40원이 매출 총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 물가가 상승한다는 말은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일 때는
선입선출법일 때 매출이익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선적지 인도 기준이 있고 도착지 인도 기준이 있습니다. 선적지 인도 기준은 선박의 물품을 선적할 때 매매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는 거고, 도착지 인도 기준은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되었을 때 매매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미국의 롱 상사로부터 원자료 100달러, 1달러당 1000원짜리가 선적되어 현재 운송 중에 있다는 통보와 함께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이체하여 송금하여 주다. 지금 운송 중에 있죠. 선적지 인도 기준일 때는 이미 선적될 때 내가 산 걸로 처리하기 때문에 미착품으로 처리합니다. 미착품. 대변의 보통예금. 도착지 인도 기준은 한국에 도착됐을 때 매매가 실현된 걸로 했기 때문에 아직 매입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럴 때는 계약금 준거인 선급금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차변의 선급금 1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10만원입니다. 투자자산 계정 과목을 설명하겠습니다. 투자부동산, 비영업용,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토지, 건물을 말하는데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구입재 비용 다 포함시킵니다. 영업용 건물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영업용 건물을 구입하면 건물이 되겠지만 투자 목적으로 비영업용 건물 또는 비영업용 토지를 구입했을 때는 투자 부동산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 1년 이후에 처분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주식과 채권을 말합니다. 만기 보유 증권, 상환기간이 정해진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유가증권 분류를 설명하는데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이 있는데 단기 매매증권은 1년 이내에 처분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주식과 채권을 말하며 매도가능증권은 1년 이후에 처분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주식과 채권을 말합니다. 만기 보유증권은 상환기간이 정해진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채권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장기대여금은 1년 이후에 받을 조건으로 현금을 빌려줄 때 처리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장기금융상품은 만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으로서 CD, CMA, MMF 등이 있습니다. 무형자산 계정 과목을 설명합니다. 영업권, 타 회사를 현금 주고 인수 시에 자본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을 말합니다. 즉 권리금이랍니다. 자산 1000원, 부채 200원, 자본금 800원의 회사를 900원에 인수할 때 자본금보다 100원이 초과됐죠. 그 100원이 바로 영업권이 되겠습니다. 분개를 하게 되면 차변에 자산 1000원, 대변에 부채 200원, 자본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 900원에 인수했을 때 현금을 주고 인수했다고 한다면 현금 900원, 100원이 초과됐죠. 이 100원이 바로 영업권이 되는 겁니다. 차변에 영업권. 그래서 이 영업권은 남의 회사를 인수할 때만 발생하는 겁니다. 자가창설이라는 얘기인데 자가창설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가창설 영업권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 회사를 팔면 100원은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영업권을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재산권, 특구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률상의 권리를 위해 지출된 금액을 말합니다. 광업권, 광산에서 지하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어업권, 일정한 해수면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차지권은 임차료를 지급하고 어느 일정 기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발비,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될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다,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개발비가 되고, 신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다,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 경상 연구 개발비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라이센스, 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상표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했을 때 처리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프랜차이즈, 체인 사업의 가맹점 체결을 할 때 지급되는 가맹비를 말합니다. 저작권, 영상 및 음반 등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형자산 개정 과목을 설명합니다. 토지, 영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구입 재병이 포함됩니다. 건물,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건물로서 취득세, 등록세, 구입 재병이 포함됩니다. 구축물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분수대, 교량, 체력 단련장을 말합니다. 기계장치는 생산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기계 설비로서 사용 전까지의 재비용이 포함됩니다. 비품은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 등을 말합니다. 차량 운반구는 영업활동에 사용할 승용차, 화물차, 트럭 등을 말하는데 역시 취득세, 등록세, 구입재병이 포함이 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을 신축할 때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만 처리하는 임시 계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공사 대금 중 일부 2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런 경우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200원, 대변에 현금 200원. 건물이 완공되어 취득세 1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건설 중인 자산의 금액이 900원이 있다 이랬을 때 차변에 건물 910원이 되고,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 900원이 감소하고 현금 1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임차 보증금, 부도, 어음과 수표가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은 건물 등 자산을 빌리고 보증금을 맡겼을 때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고, 부도, 어음과 수표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과 수표가 지급일에 지급 거절 당했을 때 처리하는 자산 개정 과목입니다. 이상으로 자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